인감 찍는 로봇.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일본 3개 회사가 공동으로 진지하게 개발한 제품입니다. 이게 어디 10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작년 12월에 처음 선보여서 올 3월 상용화를 목표로 했던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처럼 일본 사회의 속성을 날것으로 드러내는 사례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한편의 코미디 같은 사건이라고 감히 저는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이러한 발상들이 진지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일까? 이는 변화와 혁신보다는 기존의 것을 고도화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일본 사회의 속성에서 오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는 오래된 일본의 습성, 역사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오늘 클립은 구독자분의 댓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어진 클립입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일본 최대 경제지인 니혼게이자 신문의 자매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올라옵니다. 히타치 외 2개사는 자동날인 로봇을 개발하고 국제로봇 전시회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로봇은 2020년 3월부터 임대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3사가 개발한 이 로봇은 인장을 찍는 기능 외에도 전체 페이지를 넘기면서 스캔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개발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근 전자화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종이 업무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것은 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자화되더라도 과거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 반복의 작업들을 자동화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서 스캔과 날인이라는 2가지 용도가 나온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 로봇이 서류의 체크 없이 날인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회사 측은 PC를 통해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승인 버튼을 누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이라 말한다. 승인이 떨어지면 로봇은 문서번호 등을 식별해 종이를 잡고 도장을 찍는 것이다. 이 기사는 개발 배경에서부터 작동 원리, 그리고 가격까지 매우 세세하게 다룬 기사입니다. 매우 짧게 추격했지만 꽤 긴 기사. 일본은 지난 6월 19일 탈도장화에 대한 정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C19 대책으로 나온 건데요. 그런데 이 대책은 지난 4월부터 2개월이나 검토를 거친 정책입니다. 일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가 확산하는 상황 속에서도 도장을 찍어야 하는 필수 업무 때문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는 했습니다. C19 사태를 계기로 일본 기업들이 탈도장과 전자화에 나섰다. 이는 도장 문화가 재택근무 정착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SNS에서는 재택근무가 시작됐다. 도장 찍으러 출근했다. 라는 문구가 직장인들의 폭발적인 공감을 얻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했으나 도장을 찍기 위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출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도장 문화를 없애야 하는 시대에 도장 찍는 절차를 고도화시켜버린 일본. 조금은 높은 사례지만 생각을 달리해보면 이는 일본만의 장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무엇이든 고도화해버리는 그들의 성향은 20세기 일본의 산업화를 이끈 원동력이었고 일본 제품에 대한 신뢰도의 원천이었습니다. 모노지쿠리, 직역하면 물건 만들기입니다. 그러나 이는 작은 것 하나를 만들더라도 장인의 혼을 담아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 장인 정신의 상징 같은 말인데요. 이러한 장인 정신에 대해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알맞은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도덕관념에 다다릅니다. 일본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은 의심을 받지만 알맞은 위치를 지키는 것은 훌륭하다고 칭송받는다. 일본에서는 오늘날까지 부자는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계층적 위계제에 관심을 유지함으로써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그들에게 진정한 존엄성이란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위치, 항상 자신에게 알맞은 자리를 차지하는 데서 나온다. 일본인들은 계급적 차별 자체로는 결코 굴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 연구의 시대적 고전으로 불리는 국화와 칼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결국 일본의 장인정신이라는 건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은 채로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는 것,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150년의 산업사회 역사를 가진 일본, 이에 비해 우리는 60여 년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한 발 앞선 산업사회 이행은 바로 메이지 유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메이지 유신은 철저히 위로부터의 개혁, 이 때문에 봉건적 요소와 개혁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특성을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일본식 계급제도 철폐입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산농공상의 계급제를 폐지했지만 실제로는 지배계급의 특권은 남긴 채 피지배 계급 간 직업 선택의 자유만 보장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장인 문화라는 것도 이러한 계층적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실제로 지역구를 물려받은 일본 자민당 세습위원 비율은 무려 33%에 달합니다. 이것도 그나마 지난 2005년에 비해 많이 낮아진 비율. 우리 대중에게 익숙한 일본 정치인들 중 상당수는 세습 정치인들입니다. 아베는 물론이고 아소다로 부총리 역시 세습 정치인. 이전에 고이즈미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일본이 뿌리부터 변화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통치의 편의성을 위해 일왕을 내버려뒀고 전범들의 득세를 용인합니다. 이로 인해 오래된 사회구조와 대중인식을 바꾸는 매우 중대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라면 수십 번도 더 됐을 것 같은 아베의 탄핵. 일본은 이러한 뿌리 깊은 사회구조와 인식 때문에 발생하기 어려운 겁니다. 히데의 비리 사건에 대해 잘못됐다는 생각은 해도 시위에 나오는 사람은 고작 수십에서 수백 명에 불과한 일본. 그런데 아이러니하면서도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에 대해선 극렬한 사회적 분노가 있는 일본. 이는 모두 알맞은 위치를 지키는 게 미덕인 일본 사회의 오래된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저는 봅니다. 그들 입장에서 우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알맞은 위치를 벗어나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도장을 없애라니까 기계를 만들어 버리는 일본. 장인정신으로 산업화는 잘 따라잡았지만 변화, 연대, 공유, 그리고 속도. 이것이 필요한 앞으로의 시대에는 부적합한 사회라고 저는 감히 평가합니다.